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고객이고, 그러니까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대 회사라고 해서 대부분 다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B2C는 사람이고 B2B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2B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마케터님 얼마 전에 그 창업 강의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B2B 마케팅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B2B라고 이제 사람들이 B2B랑 B2C랑 굉장히 다르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질문을 역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B2B에서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B2B니까 아무래도 회사 아닌가요? 기업?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고객이고, 그러니까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대 회사라고 해서 대부분 다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B2C는 사람이고 B2B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2B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때 대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B2B의 고객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B2B의 고객이 그럼 회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쵸? 회사가 아니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B2B라고 하지만 자,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는 뇌가 있나요? 없죠. 결정권이 있나요? 없죠. 무생물이에요, 회사는. 회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고 그 자체의 회사라는 거지. 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 우리의 실무자가 누구냐, 우리의 담당자가 누구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B2B라고 해서 그 회사라는 것 자체가 나를 구매하거나 내 제품을 사는 구매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회사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누군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의 고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를 사려고 할 때 고려하는 바는 내가 스스로 이게 뭐가 괜찮나 비교하고 해서 뭐가 이게 괜찮으니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으니까 혹은 이게 브랜드가 마음에 드니까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제가 구매를 하죠. 하지만 회사는 절차라는 게 있고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담당자가 이걸 봤다고 해서 이거 내가 사야겠다 라고 해서 뭔가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B2C랑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쵸. 회사는 브랜드를 하나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얘만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여러 개 들어가 봐서 비교를 해보고 사잖아요. 회사에서는 이게 문서화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특히 회사 대 회사의 뭔가의 큰 계약을 하거나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게 아무리 마음에 좋아서 민다고 하더라도 B안, C안,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비교군으로 넣어서 비교 견적이라는 거를 넣고 그것을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이 승인이 결국에 나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일 처음에 얘를 서치하고 비교하고 이거를 보고서를 기한서라는 걸 만들고 문서화 시켜서 보고하는 그 사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고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사람이 누가 앉아있지? 그 뒤에 이 구매에 관여하는 사람의 말단에 누가 앉아있지? 누가 우리를 검색을 해볼까? 얘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뭘까?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브랜드를 찾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B2B 회사, 저도 B2B 회사에 일을 해봤지만 B2B 회사가 SNS를 하거나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콘텐츠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신기술을 내놨어. 우리가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해외에서도 잘 나가는 회사야. 즉 우리의 자랑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단에 앉아있는 사람은 연구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 백서나 그 기술 문서를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우리 걸 보고 신기술 이런 게 나왔대. 그런 걸 찾아봐서 자기 연구에 도움이 되게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 걸 구매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이번에 이런 회사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 이런 걸 좀 구매
구매해주세요. 이런 제품을 구매해주세요. 라고 거꾸로 요청을 해서 구매 담당자에게 들어올 순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를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 결국에 이 기한서를 만들고 비교군을 하는 사람은 이 분야에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 아닌 그 구매 부서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가 궁금할까? 그 사람이 회사를 검색을 할 때 뭐라고 검색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2C가 이제 고객을 타겟해서 우리 상품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면 B2B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나야 하는 그걸 대리해서 구매 결정권을 가진 그 담당자, 실무 담당자를 분석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군요. 그쵸. 그 사람도 어차피 회사원처럼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엄청 막 전공을 해가지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그 자리에 채용이 된 게 아니에요. 대기업이나 이런 구매 담당 부서가 있는 회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그 전문가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졸 신입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가서 그냥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부서 배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짬이 어느 정도 차고 뭐 대리, 과장 어느 정도 진급이 어느 정도 돼야 그 분야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전문 지식을 좀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보고서를 받아보게 돼요. 이제 연차가 차서 자기가 직접 찾는 일들은 누가 안다? 대부분 신입, 처음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타겟은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아닌 모르지만 그 일을 맡게 된 담당자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과장급이나 뭔가 전문가가 된 사람은 자기 네트워크,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자기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규 회사를 또 찾기를 꺼려합니다. 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규 업체를 찾아서 우리가 그 비교 후보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력이 낮은 이제 갓 그 자리에 들어간 그런 신입 같은 사람들을 공략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